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업이죠. APR의 저가가, APR의 반등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필승 토론방에서도 좀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어떤 멤버분이, 이제 한 멤버분이 차트를 올려주셨고요. APR, 오늘 10분봉인데, 보호예수 물량 11.5%가 해제되면서 매물이 나오지만 악재 해소로 보이고요. 상장 금액을 살짝 내리고 바닥 부근에서 반등하는 게 눈에 띄네요.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핵심을 찝어주셨었죠. 오늘 물량이 대략 11% 이상, 네, 11%가량 물량이 나오면서 갭 하락과 함께 초반에는 7% 이상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물량을 다 잡아먹으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전저점 부근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바닥이 어느 정도 잡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다는 점 그리고 보호예수가 두 달 내에 20% 이상, 22% 이상이 풀린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APR의 주가를 짓누르는 주된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요인들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 물량은 초반부터 뭐 30% 이상, 35%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눌리는 것은 뭐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오늘 11.5%의 물량이 추가로 풀렸지만 이 물량들을 전부 다 잡아먹으면서 거래량이 살리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유의미한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PR의 성장세가 꺾였거나 혹은 APR의 그런 산업이 업황이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지금의 반등이 데드캣 라운드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약간의 반등 그리고 재차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업황이 너무나도 좋고요. APL의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주목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APL 같은 경우는 이제 홈 뷰티 케어 서비스죠. 이 홈 뷰티 디바이스를 만드는 거의 글로벌 기업이고 국내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평택 2공장에서 이제 올해 4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죠. 다음 달부터 평택 2공장의 공장에 돌아가면서 올해 2분기, 늦어도 3분기부터는 실적의 퀀텀 점프가 발생할 거고요. 특히나 이 홈 뷰티 디바이스 특성상 3분기, 4분기로 넘어갈수록 시장의 호황기가, 시장의 그런 수혜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로 갈수록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상장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매출 비중이 국내 6에서 70%였고요. 그리고 해외가 3에서 40%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는 해외 매출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국내에서도 제가 주문을 했을 때 당시에 전화가 올 정도로 재고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는 전화가 올 정도로 국내에서도 물량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와중에 해외 판매 물량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올해 4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증설이 완공이 되고 이쪽에서 생산 가동이 진행이 되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실적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뭐 아마존이라던가 혹은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라큐텐이라던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티몰 이런 쪽에 이제 유통을 시키고 그런 쪽에서 이제 어, 소비자들에게 이제 물량을 넘기는 그런 식이라면 사실 거래 수수료가 꽤 들 수도 있지만 일단 대부분의 매출, 대부분의 수익이 자사몰에서 나온다는 점. 참고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APR 홈페이지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티몰에서 대부분의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 가장 큰 시장 두 개가 자사몰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온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파는 그런 영업이익률과 비슷하게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나 실적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제 5공장, 2공장이 지어지고 완공이 이제 4월부터는 되기 때문에 올해 2, 3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올라온다면 이 정도의 컨센서스는 저는 당연히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영업이익률도 20% 가까이 돼요. 이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로 높아진다는 것. 특히나 해외 매출, 해외 그런 판매 경로를 열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마케팅 홍보 비용이 굉장히 크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 단기 순이익률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APR이 가지고 있는 혜자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제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판로를 개척할 때, 그럴 때에는 단기적으로는 아마 실적이 꺾이는 경우가 대부분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홍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비용, 부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다는 것은 국내 시장에서는 압도적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단기 순이익이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대략 2조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홈 뷰티 디바이스의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의 PR이 30에서 40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PR이 15 내외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도에서 저가 바닥에 잡히게 될 경우에는 꽤나 유의미한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 해외에서도 딱히 경쟁사가 없어요. 뭐 그래봤자 해외에서도 경쟁사라면, 참고로 해외는 국내보다 외모에 대한, 특히 이제 얼굴, 피부 쪽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뷰티 디바이스 시장도 이제 막 열리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물론 뭐 뉴스킨이라던가 뭐 뉴페이스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갈바닉이라고 해서, 갈바닉이 한때도 한국에서도 유행했었죠. 이 갈바닉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효과와 효능을 보여주는 제품들이 APR에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점유율을 빠르게 장악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경쟁이 안 돼요. 효과면서 경쟁이 안 됩니다. 갈바닉은 그래봤자 아주 약간의 비타민 정도만 좀 흡수를 도와주는 거라면, 이 부스터 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 톤업이라던가 혹은 화장품을, 어떤 화장품이든 화장품의 그런 흡수를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탄력이라고 하죠. 탄력을 올려주는 등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효과 면에서 뭐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올해 하나가 더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저는 이 제품이 좀 대박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상 제가 회사에 문의를 했을 때에도 이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고스란히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어떤 제품이냐? 자, 피부에 이제 콜라겐, 네, 콜라겐을 이제 생성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피부과에서도 콜라겐을 생성시켜주는 기계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인모드, 슈링크, 울세라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가 프리미엄급의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피부를 근본적으로 탱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피부의 노화를 근본적으로 늦춰주거나 혹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홈 뷰티로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센세이셔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올해 내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근본적인 그런 도움을 낼 수 있는, 그런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기까지 나와준다면, 사실 피부과를 다니고 있는, 특히나 이런 콜라겐 생성이라던가 이런 피부 노화에 관련된 그런 시술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거리낄 게 없겠죠. 사실상 굉장히 큰 그런 소비 욕구가 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올해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진다는 점을 봤을 때, 특히 그뿐만이 아니라 일단 이렇다 할 경쟁사가 아직도 없어요. 물론 국내에서는 뭐 동국제약이라던가 혹은 LG전자 이런 식의 경쟁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압도적 1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마케팅 홍보라던가 제품의 그런 기기의 성능이 차이가 좀 심하게 난다는 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APR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시장을 먹었기 때문에, 가장 까다로운, 피부 관리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국내 시장을 먹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훨씬 더 빠르게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0% 70% 사이가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했던 기업인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60% 70%가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해외에서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시장보다 훨씬 더 크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미국, 일본, 중국에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국, 일본, 중국을 필두로 해서 뭐 홍콩이라던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이런 미에, 특히 한국의 미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국가들의 이미 마케팅 홍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올해 2분기부터는 이제 증설이 완료됨으로써 생산 라인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 대비 실적의 성장 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특히나 유통 물량이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는 점에서 이제 그래봤자 더 나올 물량은 향후 6개월 동안 대략 15% 내외입니다. 지금까지 50% 내외가 풀렸고 이제는 15% 내외가 풀리면 끝이에요. 참고로 다음 달에도 11.15%도 나오고요. 한 6개월 내에 나머지 한 4%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물량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제 수급에 대한 이슈는 거의 마무리가 된다. 지금도 저는 대부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런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래량
거래량을 통해서 이 물량을 다 받쳐주게 된다면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디바이스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하면서 호황기로 다가선다는 점에서는 일단 지금이 결국에는 지금이 앞으로 수년간의 APR 실적에서 APR 흐름에서 최악의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최악의 구간에서 주가도 최악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는 어느 정도의 그런 반등세와 그리고 실적을 따라가는 성장세가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봤을 때에는 결국 재구매율도 거의 60% 이상 나온다라고 회사 측에서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좀 유의미한 성장세가 향후 몇 년간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신제품도 부스터 프로만큼 대박을 치게 된다면 훨씬 더 빠르게 실적의 성장세와 그리고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홈뷰티 디바이스가 APR도 마찬가지였어요. 초창기 때는 거의 50대에서 60대 사용자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홈뷰티 디바이스가 최소한 35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물론 피부과에 비해서는, 피부과는 최소 수백만 원이죠. 피부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싸지 않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매출 비중이 50대에서 60대에서 나왔다면은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좀 낮아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20, 30대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이 팔리고 있고, 특히 40대가 주축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층이 굉장히 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피부과 시술과 더불어서 홈뷰티 디바이스가 최근 몇 년 동안은 피부과 시술이 이제 대대 상승장, 빅사이클을 맞이했다면은 이제는 홈뷰티 디바이스 장 역시나 빅사이클을 맞이하지 않을까. 맞이한다면 가장 큰 수혜로 APR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매년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35%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장품 시장이 대략 한 10% 내외라는 5에서 10% 내외, 많이 쳐줘봤자 5에서 10% 내외라는 점을 봤을 때에도 35% 이상의 성장이라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장이에요. 그만큼의 성장 폭을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서 가져갈 수 있다면 APR이 현재 받고 있는 PR 15 정도는 딱히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실적의 성장만큼 주가에 대한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꽤나 빠르게 주가 같은 경우도 턴어라운드가 가능해질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필승 토론방에서 나눈 대화이고, 사실 지금 보시면 우리 멤버들과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 간의 실력 격차가 저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투자를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 투자를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 언젠가는 스스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결국 저는 필승 좋은만 기쁨 더하기라던가 혹은 필사단에 가입함으로써 투자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된 동지들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눈 대화이고요. 자, 그렇군요. 너무 의미를 찾다 보니 그 생각은 못했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어제 질문 남겨주셨고 그에 따른 답변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그럼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LS 일렉트릭을 이제 매도했는데 분할 매도할 걸 잘못 생각했네요. 매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익절했으면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상승 추세인데 딱히 매도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도 매도 욕구가 크게 생길 땐 수익은 길게 생각해보면 분할 매도가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때그때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를 생각해야지 지나고 보니까 이렇더라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건 이미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요. 순간순간 내가 왜 사고 왜 팔았는지 복귀해야 실수가 줄더라고요. 그때 왜 팔았는지 그 대답이 가능하다면 잘한 것이고 그저 아쉬울 뿐이라면 큰 의미 없어 보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더라고요. 사부님 말씀. 히응히응. 맞습니다. 히응히응. 저는 LX 일렉트릭 시장보다 공부가 늦어서 매수를 못했네요. 매수매도 알림 뜰 때 사부님의 내재적 관점에서 무슨 판단을 하신 걸까 생각을 하다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LS 일렉트릭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2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수익 실현했는데 그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도 5% 가까이 좀 상승을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아쉽다 이런 식의 좀 글을 남기신 거고, 그에 따른 우리 멤버분들 간의 대화가 나눴는데 대화 수준이 굉장히 높죠. 최고의 투자 스터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스터디가 우리 필승 토론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20% 이상 이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참고로 이 방은 필승 사단 토론방입니다. 자, 매도한 이유 첫 번째는 수익 실현이고 두 번째는 LS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이분은 LS도 투자 중이시죠.
어차피 두 가지를 같이 가는 종목이라 생각해서 하나를 팔고 다른 섹터로 돌려보자는 마인드로 매도했었습니다. 네, LS도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 좋긴 좋죠. 참고로 이분 말고도 LS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시고, 특히 이제 어떤 한 분은 LS에 몰빵 투자, 네, LS 어우스코트에 몰빵 투자함으로써 LS를 통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뭐 7% 이상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다음은 뭘까에 대한 고민을 주말 동안 해보았는데, AI의 부모로 에너지 수요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전도 중요하지만 SMR의 상용화까지는 너무 먼 얘기고, 결국 돌고 돌아 신재생과 가스 발전이 빠르게 될 텐데 ESS 시장의 강력한 성장이 예견되네요. 많은 종목들도 둘러보았지만 제일 메리트 있는 게 역시 사부님이 매수하신 SI랑 LS 일렉트로닉. LS 일렉트릭. 네, 사실 LS랑 LS 일렉트릭은 너무 다른 기업이라 같은 섹터처럼 보여도 디테일이 많이 다르지 싶습니다. 이 친구도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재밌는 걸 하나 알게 됐어요. 보고 있는 포인트는 ESS양 수주 단국 폭증이었는데, 그렇죠. 요즘에 ESS 시장도 매년 30% 이상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다이캐스팅 기술이 워낙 혜자가 있는 기업이라 추후에 테슬라처럼 전기차에도 진출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로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다이캐스팅 시장에 앞서서 앞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저마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내용인데 ESS 쪽 관심이 가네요. 아주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분명 관심을 가져올 만하니 P랑 Q가 같이 늘어나는 지금 사이클에 강력한 혜자가 있는 아이들과는 거리가 멀어서요. 투자는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타이트하게 기업들을 추리는 편이라서요. 땡땡땡도요. 좋습니다. 이거 APR 10분봉인데 오늘 보호해소 물량이 해제되어서 매물이 나오지만 악재 해소로 보이고 상장 금액 25만원을 살짝 내리고 바닥 부근에서 반등하는 게 느껴집니다. 네, APR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양이 많긴 한데 매우 좋은 리포트네요. 크래프톤. 네, 크래프톤도 오늘 이제 대화 내용 중에서 좀 나온 기업이죠. 크래프톤도 보시면 최근에 주가 흐름이 뭐 양호하죠.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제 게임주들이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은데 크래프톤은 실적이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게임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연 7천억 이상 따박따박 버는 게임 회사가 지금 한국에 없을진데 여전히 시장의 오해로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기업이네요. 예, 주주환원 검토하겠다. 크래프톤 52조 신고가 경신, M&A 계획과 다서주 매입을 늘리는 소각도 예정이라 지켜볼만 하다고 생각되네요. 올해부터 M&A 본격화한다니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사실 크래프톤이 걱정되었던 건 배그 원툴이라는 점이었죠. 전 오히려 그 부분이 가장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다크앤다커 모바일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원툴인 부분을 좋게 보시나요? 쓸데없이 차기작 개발한다고 무리하게 비용을 증가시켰다. 경쟁력이 약화되는 게임사들을 많이 봐서요. 신중하게 착실히 키워나갈 준비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대표 자체도 조직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게임 개발을 할 자신이 없으니 M&A로 방향을 선회한 것 같군요.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전 100으로 모은 자금으로 크래프톤만의 브랜드화를 준비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M&A가 좋은 방법이죠. 저도 그 점을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블리자드도 본인만의 IP를 시킨다고 디아블로 시리즈를 냈지만 실패했죠. 파라비스도 그런 안 좋은 사례 중 하나라고 보이는데요. 저도 한때 매우 응원하던 기업이었고 사부님께서도 좋게 보셨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산업 트렌드 아래에서 너무 장인 정신만 고집하는 게 좋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펄어비스를 보면서 많이 들었네요. 우려먹기일 뿐이죠. 미래 비전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 없이요. 아무리 IP가 좋아도 NC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다만 그런 빠친코 IP를 블록체인에서 선보여서 한국의 가차를 해외에 수혈 중인 위메이드는 좀 다른 사례로 보여지네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스터디가 매일같이 굴러가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제가 딱히 코멘트할 게 없을 정도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기업에 대한 분석 혹은 생각, 가치관, 마인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잡혀있는 그런 대화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투자를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 제대로 된 투자 동료와 함께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이제 필승 멤버, 필승 뭐 좋은 맛 기쁨 더하기, 더 나아가서는 필승 사단 멤버에 대한 가입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필사단 멤버는 선착순 3명까지만 더 받고 3명만 더 받고 마감을 지을 겁니다. 딱 선착순 3명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늘은 이제 APR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오늘 정도의 수급은 꽤나 유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론 저도 APR은 아직은 투자 중이지 않아요. 다만 기회가 발생할 경우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